자, 오부 드루킹 문제 등 다룰 건데요. 그 사이에 기사가 하나 들어왔는데 트럼프 김정은이 싱가포르 회담을 이틀 개최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부가 하루 더 할 거에 대해서 비상계획을 수립 중이다. 둘째 날 장소도 확보해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래서 혹시 종전선언을 해서 13일 날 나도 숟가락 올려면 좋지 않겠냐 하고 다시 희망이 살아났다고 청와대에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거하고는 관계없는 거고요. 내가 볼 때 이번에 김정은이를 만나고 며칠 있다 또 만나고 해서 여러 번 자주 만나는 게 아니라 아마 뭔가가 좀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에 두 번 만나고 이튿날 판 깨려고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뭐 이틀을 하든 3일을 하든 쇼는 오래 하면 지겹죠. 자, 드루킹 사건 하겠습니다. 지금 드루킹 때리면 드루킹 관련 내용보다 벌써 과거에 한나라당이 시절에 한나라가 언제입니까? 지금 한국당 전에 이름이 새누리고 새누리당 전에 이름이 이명박 전 대통령 2012년 전에 2011년까지 쓰던 이름이 한나라당인데 현 야권이 한나라당 시절에 매크로 조작을 댓글 조작하는 걸 사용했다라는 그런 거기에 관련된 브로커들 이름을 빌어서 또 그들의 글들을 빌어서 그들의 SNS 기록을 빌어서 요즘 보도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드루킹의 원조는 뭐 한나라당 어쩌고 하는데 참 가련합니다. 특검이 진행될 시점에 맞춰 이런 물타기를 해서 한마디로 드루킹 사건이 원래 얘들이 먼저 하던 사건이다. 우리는 그 뒤에 하나 한 것뿐이다.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언론들이 수도 없이 지금 드루킹 자체보다 특검 내용보다 이걸 보도하는 언론의 횟수가 한 4, 5일 전부터 월등히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설이 제기된 거고 그럼 당사자 멘트들을 딴 것밖에 없고 언론이 보도한 것밖에 없지 수사를 통해서 확인된 게 아닙니다. 드루킹 부분은 온갖 수사 방해에도 불구하고 축소 은폐 공작에도 불구하고 이제 댓글 공작이 대선 전후로 광범위하게 행해졌다는 것이 구만건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같이 섞어서 물타기를 하면서 니도 나쁜 놈이고 내도 나쁜 놈이고 이러는 겁니까? 지금 적폐청산하니까 그 비판하면 어째요? 역대 정권마다 다 돈 받아 처먹었지 안 먹은 데 어디 있고 특수활동비 안 쓴 데 어디 있고 블랙리스트 안 한 데 어디 있냐면 걸린 거 갖고 이야기해라 하잖아요. 지금 정권의 논리가 그렇잖아요. 그거 다 말뿐이지. 저 똑같은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법적으로 걸어서 이야기를 해봐라. 2000 무슨 횟수로 따지면 2006년이고 뭐 2014년인데 그때께 지금 법적으로 가능한지 따져보고 가능하면 그때 이야기해라는 거고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 한나라 새누리당의 매크로 의혹을 드루킹 특검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참 우상호 의원 지금 이제 중진 원내대표까지 한 당 대표급 가는 사람이 이런 일에 앞장서요. 송영길 씨도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더니만 어찌들 그렇게 삽니까? 자, 또 이중대 하나 있지요. 정의당. 드루킹 특검 놀리면 한나라 새누리당도 특검 대상이다. 그래 없어진 당을 대상으로 불러다가 특검 해보세요.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드루킹이 특검 조사 변호인 없이 혼자 받겠다. 지금 오늘 조금 전에 나온 내용입니다. 드루킹이 변호인 없이 받겠다. 지금 그러면 5월 31일 날 배성희 변호사와 면담 직전에 임명된 마중 변호사는 드루킹이 원하지 않는 변호사라는 저의 말이 입증이 된 겁니까?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드루킹이 향후에 진행될 특검 수사를 변호인 도움 없이 혼자 받겠다라는 뜻을 밝힌 걸로 알려졌다. 드루킹 측 윤평 변호사는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드루킹 아내 폭행 재판 직후 취재진을 만나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그럼 드루킹이 재판
변호사가 있지 않냐? 그게 아닙니다. 드루킹의 개인 생활 이용과 이 아내 폭행과 관련되는 내용은 이 윤평이라고 경공모에 스텝을 했던 사람인데 그걸 하고요. 처음에 이 사람이 다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을지 청와대 행정관 추천 이야기 넣었고 이 민주당 캠프 뭐 선거 대책위원 들어갔던 그 사람입니다. 윤평이요. 그러니까 윤평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을 빼고 그래도 드루킹하고의 최소의 의리에서 이 개인 재판은 개인사에 관한 재판은 계속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윤평 변호사를 통해서 왜 드루킹이 이 말을 합니까? 마준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평은 개인사 변호인인데 사생활 변호인인데 왜 공적인 문제에 대한 드루킹의 의견을 특검이면 그거는 드루킹의 이 댓글 조작이잖아요. 그건 이 변호사 3명이 그만뒀고 국선 변호사가 하나 됐다가 그만두고 곧바로 마준이 맡았다. 그럼 마준을 통해서 해야 될 이야기를 왜 윤평이 하느냐는 겁니다. 그럼 마준은 누가 선임한 사슴 변호사냐? 정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윤 변호사는 취재진이 특검 수사와 관련해 상의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자 별도로 얘기는 안 한다. 그렇죠.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서 경찰에서 세세한 것까지 조사돼서 그거는 특검 수사는 혼자 받겠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윤 변호사는 변호인 선임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말한 것 같아. 자, 그러면서 사건을 맡겠다고 선뜻 나서는 변호인이 없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사선 마준 변호사가 선임됐다고 보도 자료까지 다 돌았고 그래서 사선 변호사 배성희가 자처해서 하겠다고 해도 거절을 했습니다. 다른 사선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웬 말이냐 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맡겠다고 나서는 변호인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 마준 변호사는 국선 변호사의 또 다른 이름이니. 그러니까 겉으로 껍데기는 사선, 실제로 알맹이는 국선. 그 전에 국선 변호사도 일당 4명을 했대요. 이번에도 4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선 같은 사실은 국선 이런 거냐. 이 사람은 언론 인터뷰도 안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마주는요. 자, 그러면서 윤 변호사는 취재인에게 인사청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추천이라는 말을 써달라. 아마 본인도 이제 그 대상이니까 그렇게 말을 했겠죠. 그는 추천과 청탁은 다르다. 추천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정 인물을 추천을 했지 청탁을 한 게 아니다라는 말을 했고 인사청탁을 했다면 시스템을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지위를 주는 것이고 인사결정 자체를 시스템을 흔들어서 임명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천은 누구나 하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 변호사는 드루킹이 김씨 자기 아내를 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만을 맡고 있는데 공소 사실 중 특수 협박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에 이 드루킹 변호사 특검으로 지정된 변호사들의 자질 문제가 어떠니 저떠니 하는 이야기까지도 지금 거론돼요. 이 특검 후보 중에 한 명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언론들이 드루킹과 관련해서 이제 나왔잖아요. 아니 사선 변호사가 있는데 변호를 맡아줄 사람이 없어서 드루킹이 변호사 없이 하겠다. 그러면 특검에서 다뤄야 될 중요한 의혹 중에 하나는 외부 사선을 맡아주겠다라는 변호사 접견을 방해하고 갑자기 사선이 국선에서 사선으로 바뀌었다면서 나타난 변호사가 이제 다른 진짜 사선 변호사를 이렇게 선임되지 못하도록 드루킹을 접견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박아놓은 한마디로 순수냐
이런 부분이 따져져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당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언론은요, 왜 이런 과정을 보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연합뉴스에 변호사 없이 재판 받겠다고 하는 배경을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런 취재를 못하는 겁니까? 정말 기가 찬 내용입니다. 자, 얼마 전에 이 재미도 없는 TV 토론, 요즘 아마 이 지방선거 TV 토론을 하면 다 돌려버릴 거예요. 하나마나한 선거에 관심도 없고 지겨운 사람들만 나와서 지겨운 소리를 하는데, 이걸 아주 화끈하게 재밌게 해준 출마자가 한 명 있지요. 경기도 지사 출마 후보인 김영한 바른미래당 후보. 만약 이 사람이 안 나오고 이재명이하고 남경필이하고 했으면 서로가 서로 이야기도 안 할 거예요. 왜? 각자 서로 건드리면 불편한 게 많으니까. 그래서 적당히 그냥 재미도 없이 굴러갈 건데, 이 바른미래당의 김영한 후보가 나와가 TV 토론 2차례를 하면서 TV 토론이 예능만큼 재밌다라고 이렇게 확실히 보여주면서 온 국민의 관심사를 끌 만한 여배우라는 단어, 그 여배우와 이재명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일 날에는 이제 뭐가 나왔는가 하면, 뭐 낙지 먹고 인권위원회 주차장에 갔느냐, 지청 앞에 집회에 갔다가 광우병, 그 다음에 무슨 뭐 몇 번 만났느냐, 아니면 무슨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시에 뭐 가는 문제를 상의했느냐 어쩌냐 이런 걸 묻고, 그런 걸 왜 답하느냐, 뭐 이런 알기만 알고 변호인으로 만난 적은 있다, 이제 여기까지만 갔죠. 근데 웃기는 거는 세상이 다 아는 김부선인데, 김부선 본인이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총각이라 해놓고 자기가 그때 좀 거시기한 상태라서, 이 거시기라고 표현합니다. 인천인가 뭐 어딘가 놀러 갔다가 그날 밤에 이제 뭐 이는 19금입니다. 같이 어떻게 했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밥 해줄게 하니까 일어나자마자 이 집에 간다면서 가서 자신이 뭐 욕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면서 사실상 그 대상을 이재명 전 성남시장, 지금 경기지사 후보로 그렇게 이렇게 알 만큼 그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은 다 아는데 거기에 김부선, 이재명은 말을 하지 못하는, 고소한다 고발한다 하는 성역의 대상이었지요. 그래서 남방열사로 그 이후에 유명해졌지만은 이 문제는 참 희한한 문제로 남아 있었는데, 김영한 이 후보가 이걸 깠습니다. 이분은 40대 후반에 DJ 때 과학기술부 장관을 했고, 그 이후에 잘 나가다가 친노 친문이 아니라서 지금 이렇게 탈당을 해서 국민의당, 바른미래당을 거쳐서 이번 바른미래당 경남지사 후보로 나왔는데, 저는 이분의 용기에 대해서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자, 바른미래당 김영한 후보가 7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이른바 이재명 여배우 의혹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진실을 고백하고 여배우에게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지사 선거가 갑자기 여배우로 가버렸어요. 재미는 있는데 이게 뭔 관계가 있고 왜 그런 걸 이야기를 하냐. 지사 선거가 일할 사람을 뽑는 거지 무슨 치부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지사라는 높은 공직에 가고자 하는 사람은, 경기지사는 뭐 서울시장보다 인구가 많은데 아닙니까? 뭘 가져야 되겠어요? 도덕성을 가져야 되지요. 그리고 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있었다고 시인을 해야 되지요. 그 다음부터는 개인적인 사생활의 문제지요. 그런데 시종 일관 부인을 하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법적 처벌을 하겠다고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이재명 시장의 진실성을 가리기 위한 중대 잣대로 이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김영한 후보는 이분이 5일날, 7일날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TV 토론에서 애고도 했어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보통 이런 기자회견을 하겠다 해놓고는 설거머니 이틀 사이에 사라져요. 왜? 이번에 조사 내용에 보면 김영한 후보는 4% 안팎의 지지로 이재명과 남경필에 비해 많이 뒤져 있죠. 지금 이재명이 월등하게 앞서 있고
남경필은 거기에 이제 한 20%보다도 더 져서 따라가고 있고, 김영환 후보는 4% 안팎의 지지율을 받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성부에서 좀 멀찌감치 떨어진 후보가 보통 이런 거 안 하지요. 절대 안 하지요. 왜? 다도 정치하는데 저 사람이 나중에 경기지사 되면 대선 후보 될 가능성도 있고, 또 정치하면서 아는 사이인데 과거 같은 당에도 있었고, 과거에 뭐 민주당 소속 아닙니까? 갈라서기 전에 불과 2년 전만 해도. 그런데 안면 붉히면서 원수 사는 일을 우리 사회의 기득권들은 거의 안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용기 있게 밝혀준 데 대해서 저는 아주 경의를 표합니다. 그래서 김영환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선거 출마자들의 기본적 도덕성과 자질을 국민에게 검증받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다 하고 선거를 이렇게 규정을 하고요. 지난 3.4 합동 토론회에서 국민을 상대로 한 거짓말을 일삼으며 마녀 사냥이라고 비판하는 이재명 후보의 뻔뻔함을 보면서 참담함을 느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김영환 후보가 악에 좀 바칠 부분이 있었지요. 1차 토론에서 이런 문제를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 JTBC가 6월 4일 날 2차로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를 하려 했는데 이걸 갖다가 취소해 버렸습니다.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양산하는 토론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요. 근데 JTBC는 이 토론회에 이재명, 남경필 둘만 참가한다고 하고 김영환 후보를 뺐어요. 근데 이 토론에 참가하지 못한 이 김영환 후보의 바른미래당이 법원에다가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그래서 JTBC가 내걸은 기준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JTBC는 김영환 후보가 29일 날 KBS에 1차 토론에 나와서 이제 자신을 그때 배제하는 기준이 있던 부분에 대해서 JTBC가 갑질을 한다라고 했고, 30일 날은 기자회견을 해서 농단이라고 이렇게 표현까지 써서, 그래서 이런 것이 유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JTBC가 처음에는 높은 후보만 하려다가, 그래가 이제 김영환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을 내고 하니까 이제 정의당 후보까지 참가시키려는 거예요. 1%대 지지인. 그러니까 이제 바른미래당이 항의를 하니까 그 핑계를 잡아서 취소를 한 거죠. 그래서 김영환 후보는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반발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JTBC의 토론에 반대한다고, 양자 토론으로 해야 된다고, 김영환이 들어온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서요. 즉 그런 과정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영환 지금 후보가 아마 열이 단단히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김영환 의원이 제가 보는 것은 불륜이 문제가 아니다. 다음 세 가지가 문제 제기의 초점이다. 첫째, 이재명 후보가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하고 있다. 둘째, 은폐하는 과정에서 여배우에 대한 인격 살인을 하고도 전혀 반성이 없다. 셋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 편이라는 이유로 집단적으로 침묵하고 있다. 이걸 지적했습니다. 정말로 옳은 지적을 했어요. 될 만한 사람이면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는, 저는 우리 사회의 풍토가 너무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배우가 진실로 원하는 게 뭔지 자기도 모른다. 하지만 제가 편들어 주는 것이 그동안의 고통과 외로움에 위로가 되었다니 참 다행이다. 지금 그 여배우의 말을 믿어주는 것이 정의다. 이러면서 이재명 후보에게 진실 고백과 여배우에게 사과라고 촉구하면서 그동안 국민들에게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사죄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어진 기자 간담회에서 이 여배우 스캔들의 당사자로 지목된 배우 김부선 씨에 대해 저는 그분을 잘 모르는데 방송 토론회 다음날 1시간 반가량 통화를 했고 그 뒤로 통화 문자를 많이 주고받았다. 그 여배우의 말씀을 전달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이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그 근거로 이 후보가 이 김부선 씨를 찍은 사진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공개했고, 앞서 이 후보는 이
김부선 여배우로 추정되는 사람과 사적인 관계가 없다고 말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김영한 후보는 해당 사진을 제시하며 김부선 씨가 이 사진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2007년 12월 날을 찍은 사진이다. 이렇게 맞다고 확인을 해줬답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이어 이 후보가 그것을 찍을 때 여배우의 가방을 들고 찍었다고 한다. 그 사진을 찾고 있는데 김부선 씨가 그걸 확인하면 이 후보가 사퇴하겠는지 물어봐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라는 말까지 공개했습니다. 이어 그 여배우께서는 지금 여자 드루킹이 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고 있다. 아마도 이재명 후보보다도 한때 민주당을 더 사랑한 사람인데 그렇게 민주당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했는데 본인이 이렇게 인격살인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민주당 의원 동료들이 침묵한 데 대해 본인이 여자 드루킹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미 김부선 씨가 이 김영한 의원과 이렇게 전화나 이런 교감을 나눈 것 같고요. 김영한 의원은 아마 이 김영한 후보는 이게 거짓을 말했다면 이제 자신이 구치소에 가야 될 중대한 사실을 기자회견에서 폭로했죠. 그런데 지금 이 기사가 지금 별로 나오지 않고 있어요. 좌우간 저는 이런 부분이 지저분한 사생활 폭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일종의 도덕적 기준을 높여주는데 큰 역할을 했고 그런 역할을 한 점에 대해서 김영한 후보와 또 김부선 씨의 용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평가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저는 이재명 후보한테 아무런 감정 없어요. 하지만 이제 명확하게 자기 발언을 해야 될 때라 이렇게 봅니다.